fx와 gx를 줬는데요. fx를 범위를 나눠서 줬고요. 이걸 합성한 함수의 치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요. 제가 풀면서 느낀 건 찍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측해서 답을 맞추는 친구들이 반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로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풀고 한 친구들이 다는 아닐 거예요. 이 문제 맞춘 친구들은. 왜냐면 이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답이 범위로 나와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합성을 했는데요. 합성함수의 치역이 요게 된다는 건데 일단은 gx라는 함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fx가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요거를 g.fx에 해당되는 즉 g에다 fx를 합성한 거거든요. 요거를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fx가 0보다 작다면 그때 f라는 함수가 x제곱에 2ax에 더하기 6을 따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g라는 함수에 넣을 거예요. 근데 gx는 지금 x 더하기 10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다시 요걸 넣어서 결국은 요런 함수를 완성할 생각이에요. 6을 여기다 더해니까 16이 되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는 fx라는 함수는 x 더하기 6이라는 걸 따른다고 아래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gx의 x자리에 요걸 넣어야 되니까 x 더하기 16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합성함수가 결국엔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로 상황을 조금만 알아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직선인데요. y절편이 16으로 연결되는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0일 때의 좌극한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아직 미적분 안 배운 건 아니지만 미적분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하지만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좀 그리기 위해서 0일 때 좌극한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가 16이거든요. 또 A값 상관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프예요. 지금. 그래서 16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 꼭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에 일부가 될 거고. 맞죠? 이렇게. 아니면 꼭지점이 이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죠. 제 말이 이해가 가요? 네, 좋아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때 그린 치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축 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죠? 됐어요.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범위를 좁혀서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만약에 꼭지점이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미 픽스 고정됐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고요.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여긴 이미 최소가 16이에요.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요 0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즉 요 함수에서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 꼭지점 구하러 가시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16-a제곱. 요게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꼭지점이 -a, 16-a제곱이에요. 그럼 -a라는 점이 만약에 첫 번째로 -a라는 점이 꼭지점이 0보다 커요. 아니면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된 그래프의 일부거나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꼭지점이. 그럼 이렇게 지워서 요 그래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지금. 여기 지우고. 제 말 알아요? 꼭지점이 여기라는 거니까. 이해 가요? 근데 이때는 잘 들으세요. 이때는 치역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16보다 크거나 같죠. 치역이. 치역은 어쨌든 쓰인 원소들만 모은 게 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16이니까 치역은 16보다 크거나 같다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표현했다는 건 이렇게 그린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0 위에만 그려진다고 다가 아니라 그럼 공역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아니라
치역이 이렇다는 건 분명히 0도 쓰인 거예요, 지금. 0도 치역. y값에 해당이 되니까 선택받은 y에 0이 있었다는 거니까 분명 최소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최소가 16에서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시키려면 결국은 꼭지점의 좌표는 이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처지게 그려지도록 해야 돼요. 꼭지점 이쯤에서. 그러면서 최소값 자체가 0에 달랑달랑 걸려서 딱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가 결정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즉 A가 0보다 클 땐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꼭지점의 y좌표 16-a제곱 이게 최소값인데 그 값이 0이 돼줘야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결과가 나와서 이 문제에 완전히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제곱이 16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런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4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a는 4야 라고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돼요. 자, 좋습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좀 대충 해보다 보면 4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뭔가 그럴 것 같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왠지 4일 것 같고 그래서 답을 쓴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정확한 풀이는 아니니까 요 정확한 풀이까지 여러분이 비교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제 봅시다. 29번이요. 29번 문제 보시면요. 제가 안 넘겼네요. 네. 자, 29번 문제는요. 사실 이런 식의 문제가요. 수능 특강에서도 문제 레벨 3에 좀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유형이 있고요. 조건을 주고 집합에 대해서 이제 뭔가 원소를 추측하는 1, 2학년 학력평가에서도 이런 문제를 또 몇 번 낸 적이 있고 그래서 집합에서 문제 난이도 높게 내면 이런 문제를 또 낼 가능성이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확률과 통계까지 범위가 확장이